질의를 드리겠습니다. 저 윤석열 정부 출범하면서 인수위에서 6대 과제하고 110대 국정과제 하는 거 알고 계시죠? 네. 그 중에 보시면 4대 목표 중에 네 번째가 뭐냐면은 청년의 꿈을 응원한 희망의 다리를 놓겠다. 뭐 이런 건데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라고 하는 국정 목표를 설정해서 이렇게 했거든요.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하는 게 청년과 과학이라고 하는 것들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. 우리 국무조정실에서는 청년보좌관제도 각 기관에서 하여튼 9개 운영하고 있다가 뭐 24개를 많이 넓힌 바가 있는데 네. 그거 알고 계시죠? 네. 그런데 보면 예산 한번 보시면요. 보면 제가 일단 고용노동부만 볼게요. 고용노동부만 보면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사업에서 근 7천억 정도를 삭감을 했습니다. 청년 예산을. 이건 제가 이제 고용노동부만 본 거고 이 구체적인 부처에 가서 청년을 핑계로 만들어낸 예산을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삭감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청년의 꿈을 응원하겠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삭감을 7천억씩 한 부처에서 해놓고 그 부처에 굉장히 많은데 이게 맞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. 이 최근에 한 21년도, 22년도 예산들하고 23년도, 24년도 예산을 비교할 때는 조금 유의하셔야 되는 점이요. 이게 이제 코로나 시기에 있었던 특이한 상황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한 예산들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게 보통 21년, 20년 예산은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자, 이 경우에도 대부분 그렇게 돼서 수요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. 네. 뭐 어쨌든 증액은 되지 않았고 네. 대체조사 삭감이 됐기 때문에 네. 한번 다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그다음에 R&D 관련된 것도 볼게요. 한번 예산을 보시면 이게 뭐냐면 정부 업무평가 기본법 있잖아요. 그러면 R&D 예산 같은 경우도 이 업무평가의 결과를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렇죠? 네. 그런데 보면은 우수 받은 데도 있고 보통 이하로 받은 데도 있는데 이 기준이 없어요. 대체적으로 잘 받은 데가 많이 깎인 경우도 있고 보통 이하의 미흡한 부분에 있어서는 적게 깎이기도 하고 예산 반영에 대한 업무 평가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. 제가 주먹구구식한 것 같아요. 이건 보고 받으신 바 있습니까, 이거는? 뭐 보고받진 못했습니다. 사실은 평가하고 개별적인 사업에 대한 사업비 예산하고 또 좀 별개로 움직이는 점은 있는데 그건 조금 더 사실은 뭐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. 그리고 이태원 참사 이후에 보시면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회의를 하셨는데요. 거기 보고서 중에 제가 받은 자료에 굉장히 황당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. 생활 속 고질적 안전 무시 문화 가능하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참사 이후에 정부가 내세울 수 있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. 뭐 교육이나 장비, 시설, 안전 유도, 뭐 또 거기에 대한 인력 등 시스템을 잘 정비했으면 거대한 참사가 이어지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? 저거 한 이후에 사실 또 오송 참사가 일어났거든요. 이 안전에 대한 정부의 대책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인식에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. 지금 보면 청년의 꿈을 응원한다고 해놓고는 청년 정책 다 깎아놓고 과학기술 선도하겠다면서 R&D 예산 삭감은 물론이고 제대로 기준을 적용해서 반영하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안전은 국민의 탓을 하고 있습니다. 이것에 대한 우리 국무조정 청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코로나 기간 중에 좀 급격히 증가를 했던 임시적인으로 증가를 했던 예산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좀 예산이 준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사실은 근본 정부 들어서 청년을 정책 속에서 정말 결정권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아까 송석준 의원이 질문하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고립이라든가 은둔이라든가 작은 부분에서 어려움을 처한 청년까지도 되게 세밀하게 좀 살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. R&D 예산 관련해서는 사실은 아마 예산을 조금이라도 겪어본 분들은 다 들어봤던 것이 R&D 효율이라는 단어입니다. 제가 30년 가까이 여기서 생활하면서 30년 동안 들어온 것이 사실은 R&D 효율이라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께서 굉장히 큰 결단을 내려서 굉장히 사실은 이건 어떻게 보면 인기가 없을 수밖에 없는 결단이거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조금 더 발전된 모습으로 R&D가 나가야 된다라는 모습으로 큰 결단을 내리셨다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내신 게 아니라 대통령이 결국 허락하에 정부 재정당국에 이렇게 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대표적으로 사실은 R&D가 보면 저희가 과거 정부에서 보면 굉장히 많은 성과물이 있었습니다. 근데 최근에 보면은 그렇게 뭐 대표적으로 뚜렷하게 내세울 만한 성과물들이 없거든요. 그게 대부분이 2억 미만의 중소기업 R&D의 작은 것들이 한 58% 됩니다. 이런 것들까지 사실 다 정부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건 맞느냐. 조금 더 효율성을 가지고 보자. 사실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R&D 예산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뭐냐면 정부가 말하는 거하고 예산 문제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좀 실장님 좀 차라리 그렇게 설명하시라 이거예요. 정부는 굉장히 거창하게 얘기를 하고 사실 예산을 배분하거나 예산을 배정할 때 보면 제가 드린 말씀하고 잘못된 것이고 이것을 좀 유념해 주시기
예, 알겠습니다. 근데 뭐 제가 드린 말씀은 크게 다른 기조로 말씀하시는 것 같지는 않고요. 그리고 안전은 문제에서 아마 아까 그 단어는 저희가 옛날에 2030 그 국가 비전을 만들 때도 크게 내세웠던 것이 아마 그게 정보 문서에 최초로 나온 건데 사회적 자본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. 소셜 캐피탈. 근데 결국은 그 안전 의식의 사실 국민적인 뭐 인식의 제고 이런 것들이 사회적 자본이거든요. 이제 그 사회적 자본이 조금 더 아직은 성숙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높여야 된다라는 취지로 저는 단어를 쓰지 않았는 생각을 합니다. 네.